네, 수익률 10배에 도전하는 가치주를 찾는 코너죠. 텐베거 코너입니다. 이해수 앵커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목감기 때문에 잠시 좀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남은 시간 좀 칙칙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 교수님, 네. 네, 오늘 텐베거입니다. 오늘 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현대차 얘기가 좀 나왔는데 현대차 얘기를 아주 잘해 주셨거든요. 거기다 요만큼만 더 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현대차의 그 월간 판매 동향이 제가 한 10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여기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그 검정색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굉장히 좀 어려웠고 2020년이고요. 그다음에 붉은색이 2021년도고 2020년도 1월 달에 보면은 10년치의 데이터베이스가 다 하락하고 있고요. 2월 달까지도 하락하고 있는데 저건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월 달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게 뭐 10년치 비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월 달도 실적이 조금 감소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은 만약에 현대차가 2월 달에 전년 대비 판매 실적이 늘었다, 12월 달보다 늘었다 그러면은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간이니까 투자에 베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달 판매량을 잘 보시면은 현대차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사실 현대차하고 관련된 주식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내연기관의 그 개발을 포기하고 이제는 뭐 전기차, 수소차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쪽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수혜주인 종목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THN이라는 회사입니다. THN이라는 회사는 와이어 하네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죠. 전체 매출의 약 98% 정도가 와이어 하네스 매출인데 이 와이어 하네스라는 건 뭐냐면 그 자동차의 복잡한 전선을 한 가닥 한 가닥 묶어 가지고서 조립하기 쉽게 만든 게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이 회사가 사실 그 중국에서 와이어 하네스는 상당 부분 많이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국내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현대차가 다른 게 아니고요. 와이어 하네스가 없어가지고서 라인이 한 일주일 동안인가 생산이 중단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현대차로서는 치명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격이 쌌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그 생산 그 라인에서들 국산화 비율을 굉장히 지금 높이고 있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사실 현대차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21년도에 판매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줄어드는데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건 뭐냐면은요. 매출액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이 늘고 있다는 건데 이 고부가가치 제품이 뭐냐면 바로 전기차용 와이어 하네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는 12V 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저전압용이 사용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100kW 정도의 그 배터리가 장착이 되면서 고전압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 와이어 하네스 가지고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와이어 하네스는 아직 시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접근해 줘야 될 게 중국에서 만들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이제 내연기관을 개발을 포기하고 전기차로 집중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로 집중하고 또 수소차로 하면서 이러한 내부 구조를 전부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 그 TH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구간에서도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전기차 생산이 높아진다면은 이 회사는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현대차 그 고위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개월이란 벌써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3월 달부터는 반도체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6월 달 정도 되면은 반도체가 거의 다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그동안에 6개월, 1년 물렸던 물량이 한꺼번에 나온다. 그렇다면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또 전기차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는데 여기에서 THN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거의 와이어 하네스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이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좋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는 줄어드는데 이 회사가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 추정 EPS가 한 8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PER은 0.1, PER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와이어하네스 전문회사, 현대차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의 절대 수혜주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회사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전에 반등해 주면서 상당히 그 급등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죠. 이때도 이제 그 현대차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 이 이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매집 단계라는 거를 보시면 알 텐데 거래량이 뻥 쓰고 나서 거래량이 없고요. 거래량이 뻥 써서 거래량이 없이 일정 금액대 하회하지 않으면서 이제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은 사실 그 PER을 한 7 정도?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추정 EPS PER 7 정도나 8 정도나 보더라도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2월 판매량이 분수령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현대차 얘기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현대차가 국산화,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용단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최종 원가, 판매가에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뭐 이익이라든지 많은 게 바뀔 텐데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가를 하기에도 지금 전기차는 보조금에 대해서 연명하고 그런 그렇죠. 경쟁도 심한 상황이라서 예. 과연 이거 정가가 될 것인가? 제가 사실 그 와이어 하네스가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은 보통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은 3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의 그 가격대가 전기차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면 600만 원이고요. 1%면 6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원가 절감은 사실 아주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거든요. 이런 와이어 하네스 쪽에 그 원가를 줄이는 것보다는 배터리나 이렇게 고부가 가치가 있는 쪽에 줄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원가 부분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 회사가 현재 점유하고는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때 이 정도면은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늘어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는 매출액도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이 늘어나야 된다는 점 이렇게 그 재무제표 투자 전략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죠. 네, 1차적으로 목표가는 6,000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뭐 PER이 한 6 정도, 7 정도의 그 2020년 추정 EPS 6이면은 저기 그 800원, 7, 8이 5,600원이니까 7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 이탈가는 최근에 그 올라왔던 그 한 4,000원 정도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4,000원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정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저도 현대차 얘기는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현대차 시간이 잠깐 하시죠. 없으니까. 네, 엄청 예.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아까 이제 단가 전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인플레이션 부분이 일단 있고 전기차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신기술이잖아요. 신기술은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기술 부분이 이제 능숙화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대량 생산에 의한 단가 인하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 한 5천만 원 초반입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천만 원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단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소비자가 봤을 때는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만은 제조업체의 기준에서는 이 낮아지는 부분을 일정 부분 조율하면서 가격을 좀 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현대차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반도체 부분의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저는 이게 현대차한테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반도체 부분에 쇼티지가 없었다면 아마 테슬라 일색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부분이 부족하니까 현대차 테슬라를 한번 주문을 하면 14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14개월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이쪽도 따라올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력 자체를 충분히 벌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2.5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을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리스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좋은 회사가 좀 있으면 갈 건데 어차피 사람들은 다 전기차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전기차로 안 바꾸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쇼티지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좋은 종목이 차라리 밀리는 그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현대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먼저 돌아서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차피 수출하려고 그러면 물건 실어서 보내야 되니까 현대글로비스가 먼저 실적을 턴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텐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단가가 세잖아요. 전기차가 단가가 세면은 보험료도 셉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텐베거는 삼성화재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긴축의 강도를 굉장히 세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 상승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밀리는 부분에서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 안에서 비차익 거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비차익 거래 부분이 지금 코스닥에서는 3천억 정도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천억대 후반 정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어떤 이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시장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일단은 긴축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는다면 보험주들이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화재 관심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커지고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전기차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높고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잘못 달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 기준 변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슈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긴축 라인 그리고 금리 인상 라인 이 부분에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보험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삼성화재 한번 말씀을 해드려봤고요. 1차 목표가는 33만 원, 손절 가격은 19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시작해서 전기차로 갔다가 보험주까지 삼성화재 말씀 주셨습니다. 이영 부장님,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는데요. 네, 저번에도 오셔갖고 좋은 텐베거 하나 주셨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제가 그 머스크가 선택한 기업이라고 해서 솔루엠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루엠은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그 IT 부품 회사고요. 작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매출은 3-in-1 보드, 그다음에 파워 모듈, ESL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사가 좀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스페이스X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ESL의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는 이 동사가 지금 글로벌 ESL 그 시장 내에서 위치가 작년 수주 기준으로는 2위까지 올라갔고 그 매출 기준으로는 지금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회사 쪽에서 이거를 채택했다는 것 자체는 향후 테슬라 향으로도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 실적은 쇼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당초 1,100억 예상했던 게 300억 언더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동남아 쪽이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TV 사업 부분이 공장이 셧다운되고 또 ESL 등의 이제 연관 부품들이 그 쇼티지가 나면서 그 단가를 거기에 이제 원가가 좀 많이 상승해 버리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훼손된 부분이 크고 그 다음에 인도와 멕시코 공장 초기 가동 비용 역시 그 코로나 영향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인합니다. 금년에는 이제 매출 신장하고 동시에 원가율 개선에 따라서 수익까지 같이 늘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작년 같은 경우 동사의 그 성장 동력인 ESL이 한 2천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4천억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파워 모듈 같은 경우는 북미 유력 IT 회사 쪽으로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한 1,000억 정도 플러스가 나올 것 같고 3-in-1 보드 같은 경우는 매출 정상화만 돼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애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래 수송 사업으로 센서 사업하고 폐배터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쪽도 금년부터 일정 부분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수급은 ESL의 그 이페이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대만의 이잉크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독점인데 여기가 이제 작년에 좀 쇼티지가 나가지고 공급 부족으로 해서 원가가 많이 올라간 요인이 됐는데 작년 말 증설 완료했고 올 1분기 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에 대한 이제 부담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반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수익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인도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가동 정상화에 임박한 상황이라서 금년에는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22년 실적은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1조 1,000억이었는데 올해는 1조 5천억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900억까지 나올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센서 사업하고 폐배터리 사업이 매출에 가세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1,160억까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22년 기준으로 해서는 퍼가 16배, 23년 기준으로는 12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전자부품 사업부 PER이 12배, 그 다음에 ICT 사업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35배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별로 분할을 해보면 적정 주가는 3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에 주가 움직임이 좀 그 차트상에 좀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차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2차는 27,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추세 이탈 가격인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솔로엠이 생산 공정이 동남아 쪽에 좀 더 포진돼 있는 건가요? 동남아 베트남에 있는데 이 동사는 사실 셧다운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물건이 삼성전자로 못 들어갔고요. 3인원 보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부품들, 이페이퍼라든지 이제 ESL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대개 이제 동남아에서 생산들을 하는데 그게 쇼티지가 나면서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질 않았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조정에 좀 빌미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마지막 좀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국가들별로 방역 체제 양극화가 좀 심화될 텐데 예. 동남아에 또다시 이런 차질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TV 매출, 중저가 TV 매출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는데 그게 이제 쇼티지, 그러니까 셧다운 영향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삼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됐다는 측면이 있고 동사가 위치한 그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셧다운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었고요, 사실은요. 이제 인도 공장이 사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또 초기 가동 비용이라 해가지고 이제 미숙련공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동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제가 사측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확인한 결과는 지금은 일정 수준 이상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년과 같은 충격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과 같은 충격은 없을 거라는 게 컨퍼런스 콜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네. 됐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연진분들과 10배 가는 가치주들을 알아봤고요. 텐베거로 THN을 가져오신 박여우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